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카타르에 입성한 한국 대표팀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선수들 역시 오전 10시만 돼도 푹푹 찌는 날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베이스 캠프인 카타르의 알에글라 훈련장은 오전 훈련이 진행되는 낮 기온이 최대 32도씨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날씨 속에서 뛰어다니는 선수들은 금세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손흥민 선수는 얼굴 부상으로 마스크까지 착용하다 보니 더욱 힘겨운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오전 훈련 중 몇 번이나 마스크를 벗어 땀을 닦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의 훈련 분위기는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더위로 훈련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려고 하면 즉시 경상도 사투리가 등장합니다. 잠시도 입을 가만히 두지 않고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외치는 훈련 반장 김민재 선수 때문입니다. 김민재는 훈련장이 조용하면 곧바로 운동장이 왜 이리 조용하냐며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파이팅을 불어넣었고 훈련 중에도 연신 공을 받는 선수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세계적인 수비수로 성장하고 있는 김민재는 유쾌함도 월클이었습니다. 특히 김민재와 이강인은 훈련 내내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는 수시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별 훈련에서 이강인과 한 조를 이룬 김민재는 특유의 좋다를 연발하면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대표팀의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선수들은 코치진이 훈련을 그만하라고 해도 자청해서 더할 정도로 열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벤투 감독도 푹푹 찌는 오전 훈련을 오후 시간대로 변경해달라는 선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후에 훈련하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김민재를 응원하면서 심지어 나폴리 시민 수백만 명이 김민재의 한국을 응원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대표팀에 합류한 김민재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민재는 한국의 가장 큰 희망 중 하나이며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나폴리에서 선보인 활약을 월드컵에서 재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언급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나폴리에서 만들어진 전례 없는 수백만 명의 팬들의 응원을 받을 것이다. 나폴리 팬들이 김민재의 한국에 응원을 보낼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같은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유는 이탈리아가 이번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는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북마케도니아에 0대1로 패하며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충격적인 패배였는데요. 축구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응원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적어도 김민재를 열렬히 응원하는 나폴리 시민들은 이번 월드컵에서 김민재가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가 크며 따라서 한국을 응원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폴리 팬들은 자국 대표팀보다 나폴리 선수들을 응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나폴리에서 개최된 지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4강에서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가 맞대결을 펼친 가운데 당시 나폴리 소속이던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를 응원해줄 것을 요청하자 다수의 나폴리 팬들이 이탈리아가 아닌 아르헨티나를 응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나폴리 시민들에게 마라도나는 단순히 한 팀의 축구 선수를 넘어 나폴리의 자부심이자 나폴리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4강에서 맞붙은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는 초반에는 이탈리아가 우세했지만 동점골을 허용하고 이탈리아가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키커 2명이 연달아 실축해 3대4로 지며 3위 결정전으로 떨어졌는데요. 이탈리아 승부차기 징크스가 시작이 된 대회가 바로 이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나폴리 시민들에게 김민재 선수와 흡이차 크레바츠헬리아는 나폴리가 연승을 기록해 자존심을 회복하게 만들어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니 김민재에 대해 마라도나급의 응원을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저 멀리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김민재의 한국을 응원하는 모습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러시아 월드컵에는 있었고 카타르에는 없는 게 있는데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라서 술과 돼지고기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등에서 문맥에 상관없이 단순히 돼지고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반입 불가입니다. 돼지고기는 한국인들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돼지고기가 금지된다면 엄청난 열량을 소모하는 선수들의 단백질 공급이 염려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표팀은 카타르 현지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지낼까요?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조식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해결하고 중식과 석식은 2명의 한국인 조리사가 정성껏 조리한 한식 등으로 해결합니다. 요리사들은 돼지고기는 물론 요리를 할 때도 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잡내를 잡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선수들이 소고기와 닭고기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고 각종 김치와 국을 곁들여 타국에서도 한식을 먹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에 오기 전부터 벤투 감독은 부임 직후부터 이미 대표팀의 식단에서 돼지고기를 확 줄였다고 합니다. 벤투 감독이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선호하고 튀김류도 금지할 정도로 영양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벤투 감독의 식성이 어찌 보면 카타르 맞춤 식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는 없었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는 새로 도입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옵사이드 판독기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축구에서 옵사이드는 판단이 까다로워 오심이 가장 많은 반칙입니다. 4년 전 비디오 판독이 도입돼 정확도가 높아졌다지만 논란은 여전했습니다. 공을 차는 찰나의 순간을 중계 화면만으론 가려내기 어렵고 카메라 각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을 무너뜨린 김영권의 결승골 때도 그랬듯이 판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흐름이 끊기는 부작용도 컸습니다. 그래서 국제축구연맹은 카타르 월드컵부터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공 중앙의 센서가 500분의 1초 단위로 차는 순간을 감지하고 최첨단 트래킹 기술로 인체 29곳을 특정한 뒤 동작을 인식하는 초고속 카메라를 경기장 12곳에 배치해 실시간으로 옵사이드를 판독해 심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지난달 챔피언스 리그에서 해리 케인이 골망을 흔든 뒤 이 신기술에 의해 골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눈으로 보기에는 온사이드 판정에 무리가 없는 듯 보였지만 경기장을 돌려서 좀 더 정확한 위치, 그러니까 공과 동일선상에 가까운 데서 보면 케인의 무릎이 공보다 미세하게 앞서 있는 게 포착돼 옵사이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경기장 전광판에 바로 공개돼 관중과 시청자들에게 전달됩니다. 피파는 정확도가 100%에 가까운 이 신기술이 옵사이드 논란을 없애고 보는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구에도 과학기술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첨단 과학기술하면 대한민국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미 과학기술은 대한민국 선수단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훈련장에 드론을 띄워 과학적으로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선수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고 전술적인 수정, 보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선수들의 유니폼 뒤에 위치 추적 장치, GPS를 넣은 뒤 드론을 띄워 선수들의 움직임, 전술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체력 훈련이나 경기 중에 변화까지도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2018년 부임 당시 김판곤 전 감독 선임 위원장에게 훈련 중 드론을 띄울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파주 축구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훈련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파주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따라서 파주 NFC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경기지방항공청과 국방부의 승인을 받은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행정적인 허가를 빠르게 받아 드론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도 드론은 조용히 가동됐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도하에서 훈련 시작 시점부터 드론이 있었다라며 공개는 물론 비공개 전술 훈련에서도 드론으로 확인했음을 전했습니다. 이 역시 대한축구협회에서 카타르 정부와 피파와 협의해 각국 훈련 시 드론을 띄우는 것을 양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 글로벌 스포츠 매체가 출전국 32개 팀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를 선정했는데 한국에서는 손흥민이나 김민재가 아닌 의외의 선수였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한국은 그동안 상대 진영에 볼을 두고 전진하는 풀백을 주로 활용했다. 더블 볼란치, 즉 수비형 미드필더 둘의 역할이 중요했다. 중앙 미드필더와 유기적인 숫자 싸움과 공 점유율 탈취 등이 한국팀 전술의 핵심 포인트였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강인이 주목된다. 이강인은 탈압박, 하프턴에 능하고 세트피스, 크로스, 스루패스로 골을 만들어내며 위협적인 번뜩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반전을 이룰 히든 카드다. 그래서인지 최근 대표팀의 훈련장에서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따로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17일 오후 훈련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앞두고 벤투 감독이 이강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태도였는데요. 하지만 전 국가대표 안정환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강인의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강인을 기용하기 위해선 벤투호의 전술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한 명을 위해서 팀의 전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정환은 이강인이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스트라이커라면 전술 변화가 가능하지만 중원에서 뛰는 선수인 탓에 바꾸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한국팀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필요한 순간이 올지,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이강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지 한국 팬들의 관심은 여기에도 쏠릴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